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자그마한 동네에 남산이 거꾸로 빗긴 멀건 중물로 겨우 연명해 가는 모자간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의 방아품도 팔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나이 어린 아들 원길이를 고이 키웠다. 아들 모자간이 생활은 비록 극빈했으나마 정마는 각별하였는데 무정한 것은 세월이라 어언간 어머니의 머리에는 백설이 내리었고 아들 원길이는 장정이 되었다. 어머니는 자기 머리에 백설이 내린 것은 원통치 않았으나 한낱 가난이 원수라서 장성한 아들 장가를 들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그리고 아들 원길이는 어머니의 머리에 흰 설이 내리도록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지어 올리지 못한 것이 원통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 일을 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지어 놓고는 아들이 어두운 길을 터벅거리고 걸어올 것이 걱정되어 날마다 아들 마중을 나가곤 했다. 원길이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맑디 맑은 늪이 있었는데 원길이는 일하고 돌아올 때면 늘 버릇처럼 이 늪에 들려 시원한 물에 세수를 하고는 늪가에 해놓은 쑥 한 단이라도 더 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어머니는 날마다 이 늪가의 언덕진 곳에까지 가서 아들의 나무찜을 갈라이고 함께 돌아오곤 하였다. 이럴 때면 아들 원길이는 늙으신 어머니가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하며 걸으시는 것이 괴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머니 앞에서 길잡이도 해드리고 혹 산짐승이라도 덮쳐들까 싶어 어머니 뒤에 가 어머니의 신변을 살피기도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의 신변이 걱정되어 슬그머니 뒤떨어져 걷다가도 혹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앞에서 걸어가다 어두운 밤에 돌불이라도 차고 넘어질까 싶어 아들 앞으로 성큼 나서 걷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날의 날마다 서로 서로의 정을 나눠가며 늪과 언덕진 곳으로 오갔다. 지상의 가난한 모자의 고운 마음씨를 천상의 달과 별이 보았던지 달 뜨는 저녁이면 달은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며 그들을 길동무해 주었고 달 없는 밤이면 뭇별들이 너나 없이 반짝이며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머니는 그만 몹쓸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눕자 그날부터 병세가 위중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미음 한술 받아 먹을 수 없었다. 어머니 병세가 이처럼 위중하게 되니 아들은 약살 돈을 꾸느라고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찾아가 사정사정 해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게 한숨만 주고 부잣집에서는 그에게 욕 아니면 매를 주어 쫓아냈다. 그래도 아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가 어머니 병세를 말하고 어머니의 병이 나을 약방문을 내달라 애걸했다. 그러다 요행으로 약방문을 내서 주먹 다름으로 이 약방에서 저 약방으로 돌아다녔지만 빈손으로 간 그에게 어느 약방이고 약 한 첩 줄 리 없었다. 아들 원길이가 문고리를 쥐고 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맥없이 원길아, 원길아 하고 불렀다. 아들 원길이는 그 소리를 듣자 정신을 차리고 강줄기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팔 소매로 훔치며 어머니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낯빛이 흐린 아들을 눈주어 살피더니 떨리는 입술을 열고 말하였다. 예 원길아,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좋지 못하냐. 또 이 애미 때문에 어디 가서 매라도 맞지 않았느냐. 어머니,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이 아들은 몸져 누우신 어머님께
약한 첩 지어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기 그지없소이다. 아들 원길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어머니 앞에 빈손을 내들어 보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샘 솟듯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은 원길의 두 볼을 적시고 어머니의 손등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무거운 머리를 돌려 아들의 눈도 뜯어보고 입도 다시 보더니 그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원길아, 울지 말고 이 어미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오. 아들이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방울져 굴러 떨어졌다. 원길아, 내 너를 홀로 두고 가자니 눈을 감을 수 없구나. 내가 죽거들랑 날마다 너를 볼 수 있게 내가 늘 너를 마중 가던 그 늪가의 언덕에 묻어다오.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원길이는 어머니를 쥐어 흔들며 어머니, 어머니, 왜 날 두고 이렇게 가시나요? 하고 목이 터지게 부르고 또 불렀지만 어머니는 영영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를 늪가의 언덕진 곳에 모신 아들은 그 이튿날부터 아침마다 어머니 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또 운 후 일하러 나갔고 저녁마다 일하러 돌아올 때도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며 울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날따라 원길이는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어머니 분묘에 엎드려 울다가 늪가에서 쑥나무를 한 짐 해지고 집에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나무찜을 지고 일어서려고 하니 지게 목발 있는 데서 무엇인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원길이가 몇 번 안간힘을 쓰다가 웬일인가 싶어 지게를 벗어놓고 지게 목발을 내려다보니 등 껍데기가 둥구스름하고 푸르죽죽한 자라가 지게 다리를 딱 물고 있었다. 원길이는 화가 버럭 났다. 어머니를 여인 후로 서러운 생각에 눈물만 나는데 어찌하여 말 못하는 자라까지 남의 나무찜을 물어 당기는가 싶어서 그 자라를 훌쩍 집어 늪에다 내쳤다. 그리고 시근덕거리며 또 나무찜을 지고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나무찜이 또 움쩍도 하지 않았다. 원길이는 화가 나 나무찜을 벗어놓고 나무찜 뒤를 살피었다. 물에 쳐넣었던 자라가 어느새 기어나와 또 나무찜을 물고 버티는 것이었다. 원길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라를 왈칵 집어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가 이 망할 놈의 자라야, 내 아무리 미물 짐승이기로 어찌 내 심정을 그리도 몰라주냐 라고 한탄하고는 자라를 땅바닥에 놓고 또 지게를 지려 했다. 헌데 이번에도 나무찜은 땅에 떡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제야 원길이는 어른들께 들은 말이 생각났다. 자라는 수정궁으로 왕래하는 사자라고 했는데 그가 필연코 무슨 연고가 있음직하다고 생각되어 자라를 훌쩍 집어 나무찜 위에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원길이는 나무찜 위에 앉은 자라를 보고 너도 목숨 붙은 것인데 라고 하면서 빈 광에다 고이 놓았다. 그리고는 저녁을 대충 해먹고 자리에 누웠다. 자리에 누운 원길이는 어서 자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할 텐데 하며 눈을 감았으나 동산의 둥실 솟은 15야 밝은 달이 은은히 창문에 은빛을 뿌리는 바람에 저절로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하게 떠오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달빛 밝은 창문을 열고 원길아 하고 부르며 들어설 것만 같아 긴 밤을 창문만을 바라보며 지새웠다. 아침에 원길이는 대충 몇 숟가락 밥을 뜨고는 밭으로 나갔다. 밤을 지새운 데다 아침까지 설친 원길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날이 어둑어둑 할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온 원길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맥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멀건 죽물이라도 끓여놓고 늪가에 와서 자기를 맞아 주었으련만 어머니가 안 계시니 맞아줄 사람도 없고 따뜻한 죽물 한 사발 떠줄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원길이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으면서 집에 들어가자 솥부터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냐. 가마 반들반들 윤기 도는 솥에서 흰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원길이는 이것이 정녕 꿈 같아 신을 벗기 바쁘게 뜨거운 김을 뿜는 솥뚜껑을 열었다. 솥뚜껑을 열어 제끼니 30이 다 되도록 먹어보지 못한 배꼽같이 하얀 쌀밥이 있었고 퍼 놓고 보니 어머니 살아 생전에 쌀밥 한 끼 잘 대접하지 못한 생각이 나서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 밥을 뜰 수 없었다. 원길이는 하염없이 밥그릇만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 밥 한술 뜨지 않고 흰 김이 서려 오르는 밥 씻기에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 늪가에 어머니 무덤으로 달려갔다. 원길이는 따뜻한 밥그릇을 열어놓고 어머니 살아 생전에 따뜻한 쌀밥 한 끼 못 자시고 세상을 뜨셨는데 이 아들이 오늘 어머니 영전에 쌀밥을 가지고 왔사오니 식기 전에 드세요 하며 노숟가락을 밥 식기에 꽂고 3번 절하고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영전에 하얀 쌀밥을 대접하고 돌아온 원길이는 윤기 도는 가마만 보면 이처럼 고마운 일을 누가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알 길이 없었다. 부엌에 내려가 봐도 종적이 없고 가마를 살펴봐도 찾아볼 만한 흔적이 없었다. 그 이튿날이었다. 원길이가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밭일을 나갔다가 해가 중천에 올라왔을 무렵 집 쪽을 내려다보니 또 누가 와서 밥을 짓는데 굴뚝에서 3단 같은 연기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늘에 오르고 있었다. 원길이는 이때를 놓칠세라 하던 일을 내버리고 주먹 다름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들어서 보니 웬일인지 가마에서 더운 김은 나는데 집안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 원길이가 서운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솥을 열어보니 또 하얀 쌀밥에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이틀이나 고마운 사람을 찾지 못한 원길이는 사흘째 되는 날엔 아예 일밭에 나가지 않고 뜰하게 몸을 숨기고 점심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해가 중천에 오르니 아니나 다를까 또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원길이는 발자취 소리가 날세라 발끝 걸음을 하고 숨소리 들릴세라 숨을 죽여가며 창문가에 다가섰다. 이때 집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사람아, 오늘이 벌써 사흘째네. 그러니 자네에게 당부하고 난 돌아가야 하겠네. 착한 우리 애를 잘 돌봐주게.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놀란 원길이는 얼른 창문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오매불망 그립던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불을 지피며 가마목에 앉아 밥을 안 치며 남모를 색시와 말하고 있었다. 원길이는 너무나도 그립던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억수로 쏟으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전에 같았으면 자기의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실 어머니였건만 웬일인지 오늘은 아들도 본체 만채 번개같이 구들에 뛰어오르더니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난데없는 새뽀얀 안개가 감돌더니 어머니는 그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원길이는 자취 없이 사라진 어머니를 부르며 속절없이 땅을 치며 넋없이 울고 울었다. 한참 만에야 제정신이 든 원길이는 가마전에 고개를 돌리고 보니 꿈에도 본 적 없는 웬 남모를 색시가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일색이라. 두 볼은 해가 솟고 달이 뜬 것 같이 화한하고 반달 같은 눈썹 아래에는 새별 같은 눈이 반짝이며 웃는 듯 말하는 듯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아리따움이 피는 꽃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원길이 하도 놀랍고 황홀하여 다시 색시를 눈여겨보는데 색시 머리를 숙이고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진지 드세요 라고 권했다. 원길이 고마운 생각에 목매어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그대는 네 집 교수인데 어인일로 어머니 잃고 외로이 사는 나같이 누추한 집에 찾아왔습니까? 그러니 색시는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연을 말했다. 늪가에 계시는 어머니 수정궁에 찾아오시어 물 맡아보시는 우리 부친 하백에게 모자간에 살아오던 기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렵고 험한 세상에 외로이 홀로 남겨둔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사흘낮 사흘밤 슬피 울며 사정했습니다. 우리 부친 이를 가긍히 여기시어 소녀 보고 인간 세상에 나가 난궁과 배필을 맺고 백년해로 하라 하옵기에 소녀 자라로 변신하여 난군 따라 이 집에 오게 되었소이다. 소녀 이 집에 온 후 우리 아버지 저를 걱정하여 사흘을 기약하고 또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사흘 동안 어머니는 소녀 곁에 계시면서 소녀 하는 일을 보살피다가 방금 돌아갔나이다. 색시의 말을 듣고 난 원길이는 깊이 감동되어 이 은혜 다 갚을 길 없소이다 라고 하며 일어서서 동쪽에 서니 각시 또한 급하게 서쪽에 마주서서 맞절을 하여 이날부터 부부 일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밤 알같이 굴러다니던 원길이는 이날부터 그 용모 일월같이 환하고 마음씨 비단같이 고운 하백의 딸과 백년을 가약하고 금슬지락을 누리게 되었다. 시골집 가난한 원길이가 꽃같이 고운 색시와 짝을 묻고 금슬지락을 누린다는 소문은 동네 방네 자자하게 퍼졌을 뿐 아니라 바람처럼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 나라에 쫙 퍼졌다. 그러니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미치지 않을 리 없었다. 왕은 용궁의 선녀라면 천녀인데 어찌 하찮은 시골 농사꾼이 그와 배필이 될 수 있겠는가. 이에는 필연코 발칙한 일이 있을 터이니 그놈부터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왕명이면 법이거늘 어명을 어찌 어길소냐. 궁 안에서는 숱한 칙사를 풀어 온 천하를 석회 훑듯 훑어 사흘 만에 원길이를 잡으니 원길이 할 수 없이 어전에 엎드리게 되었다. 임금은 원길이를 한참이나 뜯어보다가 껄껄거리며 앙천대소하더니 한마디 물었다. 네 이놈, 용녀는 선녀이고 선녀는 천인인데 어찌 너같이 하찮은 놈과 배필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천상지도를 어지럽힌 것이니 죽어 마땅하다. 그 말에 원길이 고개 숙여 아뢰었다. 소인이 천인인지는 모르오나 천민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손으로 백년가약 하였다고 상감께 아뢰나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속셈이 있던 임금은 듣는 채도 않고 호령하였다. 이놈, 내 한가 천민으로서 용녀와 배필을 맺었다는 것은 내게 어떤 재간이 있었음이려니 내일부터 사흘간 장기 시합을 해서 만일 짐이 지면 첫날에는 돈 1000냥을 주고 이튿날에는 2000냥을 주고 사흘날에는 3000냥을 줄 것이고 네가 지는 날로 내 그 천녀를 입궁시키도록 하거라. 원길이 하도 기가 막혀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았으나 상감의 안전에서 무슨 방도가 있으랴. 그래서 그는 알았소이다 하고 외마디 대답을 하고 출궁했다. 궁전을 나온 원길이는 무거운 발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다. 원길이는 집에 들어서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 한 술 뜨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다. 낭군이 상심함을 본 아내는 무슨 일이 생겼기에 밥 한 술 들지 않고 한숨만 쉬느냐고 물었다. 본디부터 성실한 원길이는 아내가 묻자 숨김없이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아내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듯 쌩긋 웃으며 낭군께서는 어찌 그만한 일로 그처럼 상심하시옵니까? 라고 했다. 임금의 말은 법이고 한가한 상감은 장기놀이로 해달을 보내겠은즉 내 어찌 그와 장기를 비길 수 있으리오. 그러니 내일 장기 내기가 끝나면 부인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나는 또 홀로 남게 될 터이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런 근심일랑 마시오. 저에게 방도가 있소이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의 귀에다 무어라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튿날 왕은 장기판을 벌려놓고 원기리의 입궁을 기다렸다. 원기리가 입궁하자 궁인들이 쭉 둘러서서 종지 같은 누나를 굴려가며 장기판을 살피는 가운데 왕과 원길의 장기내기가 시작되었다. 왕이 먼저 주먹 같은 장기알을 들어 궁전이 들썽하게 옮겨 놓았다. 장기알이 한참 오고 갈 때였다. 웬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장기판 위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원길이가 파리 날아다니는 길을 따라 장기 쪽을 옮겨 놓으며 몇 수를 쓰자 왕은 통수에 걸려 꼼짝 못하고 지고 말았다. 장기알 몇 번 옮겨 놓지 못하고 진 왕은 분이 상투 밑까지 올라왔지만 장기판 주위에 숱한 궁인들이 서 있고 또한 자기가 한 말을 어길 수도 없고 하여 돈 1000냥을 내놓고 다음날 시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원기리를 물러가 기다리라 한 후 왕은 다시 장기 시합을 해서는 못 이길 것 같아서 여러 궁인들에게 내일의 시합을 어떻게 벌이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궁인들은 왕의 재간을 제 손금 보듯 아는지라 쇠눈 같은 누나를 뒤룩거리면서 내일은 시합을 그만두옵시고 그놈에게 세상에 없는 물건을 얻어오라 하옵소서 라고 간하였다. 임금은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어떤 물건을 얻어오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꽃병을 들고 나서면서 상감마마께 아뢰나이다. 세상에 웃는 꽃병은 없을 것이오니 그 녀석더러 웃는 꽃병을 얻어오라 하옵소서 라고 했다. 이에 왕은 원기리를 다시 불러들여 내일은 웃는 꽃병을 얻어오라고 명하였다. 원기리는 첫날 장기 내기에서는 아내의 재간으로 이겼지만 내일은 어디 가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웃는 꽃병을 얻어올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또 나가는 것은 한숨밖에 없었다. 원기리가 집에 돌아오니 그 아내 남편의 수심 낀 얼굴을 보고 물었다. 내일은 또 무슨 시합을 하자 해서 그렇게 상심하십니까? 내일은 웃는 꽃병을 가져오라고 하니 세상에 웃는 꽃병이 어디에 있겠소? 원기리가 긴 한숨 쉬며 대답하니 그의 아내 웃으며 말하기를 낭군님 그런 근심 마세요. 어제 일은 제가 나섰지만 내일 일은 우리 친정 오래비의 신세를 져야겠나 보외다. 내일 아침 길 떠나실 때 늪에 가서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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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부르면 제 오래비가 나올 테니 그더러 집에서 쓰던 낡은 병을 달라 해서 가지고 가소서 라고 했다. 원기리는 아내가 알려준 대로 이튿날 아침 늪가에 나가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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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불렀더니 고요하던 늪에 물결이 일며 늪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더니 흰옷 입은 젊은 사내가 매부라고 부르며 무슨 일로 불렀느냐고 물었다. 원기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급히 써야 할 일이 있으니 집에서 쓰던 낡은 병을 달라고 했다. 처남은 급히 물속으로 되돌아가더니 터실터실한 낡은 병을 들고 나왔다.
원길이는 처남이 준 낡은 병을 받아가지고 늪에서 나왔다. 며칠 후 원길이는 낡은 병을 가지고 궁에 도착하였다. 원길이 입궁하니 숱한 궁인 궁녀들이 그의 뒤를 따라 우르르 구름처럼 몰려왔다. 원길이 그 낡은 병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니 왕은 앙천대소하며 궁전에 놓은 고운 꽃병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이놈 듣거라. 아무리 무지몽매한 놈이기로 저렇게 고운 꽃병도 웃지 못하는데 그따위 낡아빠진 병을 웃는 꽃병이라고 가져왔단 말이냐? 라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이 이렇게 말하며 병을 한켠으로 밀어던지자 그 병이 왕 앞에서 덜렁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하는데 그 터실터실한 것마다 숱한 입이 되어 와그르르 웃어댔다. 이렇게 되자 숱한 궁인 궁녀들이 저마다 그 신기한 웃는 꽃병을 보자고 밀고 닥치며 야단들이었다. 왕은 또 내기에 지고 하는 수 없이 돈 2,000냥을 내놓았다. 절세의 가인을 애첩으로 맞아 들이려던 노릇이 돈 3,000냥을 떼우고 나니 왕은 벨이 비틀려서 당장 나넘어질 것만 같았다. 화가 동할 대로 동한 왕은 웃는 꽃병이 놓인 상을 부서지게 치며 명을 내렸다. 다들 듣거라. 내일 여러 장수들이 창검을 차고 나서서 저놈과 싸움을 하여라. 왕이 화가 동하여 펄펄 뛰며 생사를 내거는 바람에 문무백관들은 사시나무 떨듯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다. 원길이가 궁전에서 나오자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늪가로 가서 장인을 찾아 그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고추 늪가로 가서 장인을 3번 불렀다. 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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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밝으면 저는 대궐에가 생사를 결단하게 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신 빙장님께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시어 이 몸이 내일 그놈들을 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길이 말을 끝내자 조용하던 늪이 대번에 쫙 하고 갈라지더니 백발이 성성한 하백이 나왔다. 원길이 조심조심 그 앞에 절을 올리니 하백이 원길이를 보고 내 인간 세상에 내 딸까지 보내어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 했는데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여 너희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듣거라. 내일 이걸 가지고 가서 그자들에게 엄벌을 내리어라. 그러면 편히 살 날이 올지니라. 라고 하며 푸른 조롱박 하나를 주었다. 원길이 그 조롱박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머리를 드니 하백은 벌써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원길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밤을 자고는 날이 밝자 아내가 지어준 밥을 띠끄너지게 먹고 하백이 주던 푸른 조롱박을 고이 싸들고 왕궁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왕은 궁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 밑에서 원길이 오기를 기다렸다. 원길이 산 밑에 당도하니 구척 같은 장수들이 칼을 빼들고 숱한 궁수들이 활에 시위를 먹여들고 왕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왕은 원길이를 보자 퉁방울 같은 눈에 불을 켜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원길이 두 말 없이 산에 펄쩍 날아오르며 푸른 조롱박을 산 아래로 내리던졌다. 푸른 조롱박이 씩 날아가 깨어지는 곳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산홍수가 터지더니만 집채 같은 돌을 굴리며 물사태를 이루어 성난 사자처럼 내달아서 칼 든 장수들과 활을 든 궁수들을 물속에 처박아 버렸다. 홍수는 점점 더 사나운 물결을 이루어 왕을 삼키고 왕궁까지 밀어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원길이는 고향집으로 돌아와 마음씨 곱고 해달처럼 환한 하백의 딸과 두 손을 맞잡고 농사를 지으며 금동자 옥동료를 낳아 기르면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